30년 의사 생활 끝, 62세에 폐지 줍는 은퇴의 비극. 서론 은퇴, 꿈꾸던 자유일까? 악몽의 시작일까? 은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오랜 세월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떠나는 모습. 많은 이들이 은퇴를 인생의 황금기, 자유와 여유의 시간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죠. 30년 동안 환자를 돌보며 존경받던 의사가 은퇴 1년 만에 폐지 줍는 삶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삶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은퇴하면 뭐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전문직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들은 내가 설마 어려움에 처하겠어? 라는 자신감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30년 의사 생활을 마감한 62세의 김 박사님이 폐지 줍는 삶으로 전락한 이야기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계획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 박사님 같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본론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 1. 은퇴의 현실 성공한 커리어도 보장하지 않는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 덕에 은퇴 후 삶이 순탄할 거라고 믿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0%를 넘습니다. 심지어 고소득 전문직 출신 노인들조차 은퇴 후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재정 준비 부족입니다. 고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소비 패턴도 고소득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 박사님 같은 경우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자녀 교육, 고급 주택 구입, 해외여행 등에 아낌없이 투자했죠. 하지만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둘째, 정신적 공백도 큰 문제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동료들과 학회에서 최신 의학 지식을 논의하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김 박사님. 하지만 은퇴 후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건 김 박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 내가 누구지? 라는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되곤 해요. 김 박사님은 병원에서 동료, 환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지만 은퇴 후에는 집과 슈퍼마켓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전부였죠.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활기찬 대화가 오가지 않고 점점 고립된 삶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본 은퇴의 민낯.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이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김 박사님을 포함한 3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례 1. 김 박사님 마이너스 의사에서 폐지 줍는 노인으로. 김 박사님은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지역에서 이름난 의사였어요. 환자들 사이에서 믿고 찾는 의사로 통했고 병원 운영으로 꽤 큰 돈도 벌었죠.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그는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은퇴 후에도 문제없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문제였어요. 은퇴 후 1년 병원 임대료와 생활비로 자산이 급격히 줄었고 자녀들의 독립과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62세에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됐죠.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은퇴는 그냥 쉬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삶이 무너질 줄은 몰랐어. 김 박사님의 사례는 재정 준비와 더불어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돈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고 그 공백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어요. 사례 2 박 선생님 마이너스 교사에서 고독한 노년으로. 박 선생님은 35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동료들과 제자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으며 화려하게 은퇴했죠. 하지만 은퇴 후 2년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을 가르치던 삶이 사라지자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게 됐어요. 퇴직연금은 있었지만 자녀들의 결혼과 손주 돌봄으로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결국 64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인생을 가르쳤는데 정작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은퇴 후 정신적, 사회적 공백을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해 방황했어요. 만약 은퇴 전에 취미나 지역사회 활동 같은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면 그의 삶은 조금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례 3 최 변호사 마이너스 성공한 변호사에서 빚쟁이로. 최 변호사는 28년간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수십억 자산을 모은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부동산과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결국 61세의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는 지금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최 변호사는 이렇게 한탄했어요. 내가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돈 관리엔 완전 문외한이었어. 은퇴 전에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최 변호사의 사례는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한 전문직이라도 은퇴 후 재정 계획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는 투자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은퇴 후 수입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패착이었죠. 3.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 박사님, 박 선생님, 최 변호사 같은 비극을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조언을 정리해 봤어요. 3.1 재정 계획 또는 은퇴의 기본. 지출 패턴 점검. 은퇴 전 5년 동안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김 박사님처럼 고소득에 맞춘 소비 습관은 은퇴 후 큰 부담이 됩니다. 은퇴 자금 목표 설정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현재 생활비의 7,080%로 추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500만 원을 쓴다면 은퇴 후 최소 35만 4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을 합쳐 이 금액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양한 투자, 최 변호사처럼 한 바구니에 모든 돈을 넣지 마세요.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상자금 예상치 못한 지출 질병, 가족 문제 등에 대비해 최소 12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세요. 3.2 정신적 준비,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아라. 취미 개발.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은 은퇴 후 독서 모임이나 지역 문학 강의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림 그리기, 등산, 요리 같은 활동은 정신적 공백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나 멘토링 같은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김 박사님이 은퇴 후 무료 진료 봉사를 했다면 그의 삶은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학습 기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저렴하게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히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3.3 사회적 연결 고립을 막아라. 인간관계 유지 은퇴 전부터 직장 밖의 친구, 동호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세요. 은퇴 후 갑자기 관계를 새로 구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 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김 박사님은 가족과 은퇴 계획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지 않아 갈등이 생겼죠. 가족과 함께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세요. 지역사회 참여, 동네 도서관, 문화센터, 종교 모임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4 건강관리 몸이 재산이다. 정기검진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운동 습관 하루 30분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스트레스 관리와 상담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4. 은퇴 준비 언제 시작해야 하나? 지금이요. 진짜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20대든 40대든 50대든 빠를수록 좋아요. 20대라면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40대라면 재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50대라면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식으로요. 김 박사님, 박 선생님, 최 변호사의 공통점은 은퇴 준비를 너무 늦게 혹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하자는 결국 절대 안 한다로 이어지기 쉽죠.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아래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재정 점검 은퇴 후 예상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계획을 세우세요. 삶의 목표 설정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적어보고 그걸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트워크 확장,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김 박사님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일이에요. 그 장이 낭만적인 로맨스 소설이 될지 비극적인 드라마가 될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 정신, 사회적 연결, 건강.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폐지 줍는 삶을 살아가는 김 박사님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다짐해야 해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준비할 거야.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은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은퇴 스토리는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